당신 같은 경비원이 뭘 안다고. 당장 내가 누군지 알아보고 무릎 꿇고 사과해. 서울 강남에 위치한 대기업 강성구를 본사 로비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평범한 경비원 유니폼을 입은 68살의 노인은 담담한 표정으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죠.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자세, 희끗한 머리카락에 소박한 노인은 손에 출입증, 체크기를 들고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모른 척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죠. 아침부터 시끄러운 소리가 날 법도 하지만 로비의 직원들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각자의 일만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방문객께서는 출입증을 꼭 폐용하셔야 합니다. 노인 경비원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정중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비굴함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을 하는 평범한 경비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범상치 않았죠. 수십 년의 세월이 묻어나는 깊은 통찰력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봐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난 이승준 부장 아내예요. 당신 상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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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라고요. 얘가 왜 그런 귀찮은 출입증을 해야 하는데요? 갑질하는 여성은 코트를 고급스럽게 걸친 40 초반의 세련된 여성이었습니다. 화장은 완벽했고 손에 든 명품백은 이 건물에 근무하는 직원 대부분이 한 달 월급으로 살 수 없는 가격이었죠. 그녀의 눈빛에는 오만함이 가득했고 경비원을 내려다보는 시선에는 인간을 대하는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규정상 모든 방문객은 출입증을 폐용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신분과 관계없이요. 노인 경비원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여성의 고함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은 겪어온 일인 것처럼 담담하게 대응했습니다. 그의 태도에는 묘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자신이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관찰하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죠. 경비원의 태도에 여성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미란. 오늘 회사에서 승진 발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깜짝 방문한 이승준 부장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출입증 하나에 자존심이 상한 이미라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서 인간이 당신 일부러 나를 귀찮게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당장 내 신원을 확인하고 들여보내세요. 아니면 당신 자리 위험해질 줄 알아요? 노인 경비원은 잠시 이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깊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는 결국 무적기를 들어 로비 안내 데스크에 연락했습니다. 33층 마케팅팀 이승준 부장님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미라는 승리한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역시 내 이름값은 통했지라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하지만 노인 경비원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뿐이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방문증 발급해드리겠습니다. 안내 디스크에서 방문증을 가져오는 동안 이미라는 승리한 듯 팔짱을 끼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강성그룹의 웅장한 로비가 들어왔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높은 천장과 거대한 회사 로고. 이곳은 대한민국 제2의 10위 건내의 대기업이었습니다. 여보가 이런 대기업에서 부장이야. 이곳 이사로 승진할 거고. 이미라는 자부심에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이승준은 유능한 인재로 회사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중요한 승진 발표가 있는 날이라고 했죠. 이미라는 그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깜짝 방문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방문증입니다. 이곳 목에 걸어주시고 펜실시 반납해 주세요. 노인 경비원이 방문증을 건넸습니다. 이미라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지는 것처럼 손가락 끝으로 집어들었죠.
이런 걸 내가 목에 걸라고 옷이 구겨지잖아요. 당신 이 코트가 얼마짜린지 알아? 당신 몇 달 월급보다 비싸다고. 노인 경비원은 잠시 이미란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방문증을 목에 걸지 않으시면 출입이 제한됩니다. 회사 규정입니다. 이미란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그녀는 방문증을 손에 쥐고 무시하듯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 경비원이 그녀 앞을 막았었죠. 비키세요.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이런 시시한 규정으로 나를 막아. 노인 경비원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의 눈에서 강한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몇몇 직원들이 멈춰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규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인 노인 경비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라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더욱 화를 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예요? 여기 상관에게 신고할 거니까. 경비원 주제의 대기업 부장 아내를 이렇게 무시해. 그녀는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경비원을 하고 시키겠다는 위협처럼 보였죠. 제 이름은 윤경비입니다. 네. 언제든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노인 경비원은 차분히 자신의 이름표를 가리켰습니다. 그의 태도는 이미란의 위협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란은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자신을 막는 경비원, 그리고 주변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는 직원들의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마지막에 방문증을 목에 걸었습니다. 당신 두고 봐요. 내 남편이 누군지 알면 다르게 나올 텐데. 노인 경비원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엘리베이터까지 안내했습니다. 33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미라는 씩씩거리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녀는 경비원을 노려보았죠. 하지만 노인 경비원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3층으로 향하는 동안 이미라는 자신이 당한 수모에 대해 계속 분노했습니다. 감히 경비원 주제에 나를 막다니. 이승준이 이사로 승진하면 저 경비원부터 잘라야겠어. 33층에 도착한 이미라는 마케팅팀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남편 이승준이 기다리며 팀원들에게 자신을 소개했죠. 안녕하세요. 전 이승준이 부장 아내예요. 오늘 승진 발표가 있다고 해서 축하하러 왔어요. 팀원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죠. 이미란이 왜 그런 반응인지 의아했을 때 한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이승준이 부장님은 지금 회장님 사무실에 가셨어요. 곧 오실 거예요. 이미란은 더욱 자랑스러웠습니다. 역시 내 남편이야. 회장님과 직접 면담이라니. 한편 노인 경비원은 로비에서 자신의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날카로워졌고 주변을 살피는 그의 관찰력은 보통 경비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강성그룹의 회장 강태산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실제 모습을 살피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경비원으로 변장하는 것이 그의 비밀스러운 습관이었습니다. 강태산은 방금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승준이 부장의 아내가 보여준 태도는 그를 깊이 실망시켰습니다. 사람의 인품은 그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고 믿는 강태산에게 이미란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위기 상황이나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나는 법이지. 강태산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이미 이승준이 부장의 승진을 결정했었습니다. 뛰어난 업무 능력과 성실함을 인정받아 마케팅 이사로 승진시키려던 참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정은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이승준이 아내가 이런 사람이라면 그때 강태산의 비서가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비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노인 경비원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33층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승준 부장님 부인이 마케팅팀 직원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 내 사무실에는 누가 있지? 이승준 부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승진 발표 때문에요. 강태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좋아, 나는 이대로 올라가겠네. 아무에게도 내가 올라간다고 말하지 말게. 비서는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사는 경비원 복장 그대로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그의 표정은 결연했고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직전의 얼굴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33층에 도착했을 때 강태사는 먼저 마케팅팀 사무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미란이 직원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커피를 이렇게 탁자에 놓으면 어떡해요? 제 옆에 두셔야죠. 여기 직원들 이의가 없네요. 내 남편이 이사가 되면 다 바꿔야겠어요. 강태사는 마케팅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경비원 복장을 하고 있었기에 아무도 그가 회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A부는 그가 누구인지 궁금했고 일부는 그저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이승준 부장님 부인분을 찾습니다. 강태산의 목소리는 여전히 겸손했지만 그 안에는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이미라는 놀란 표정으로 돌아보았고 경비원을 보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여기까지 와서 나를 찾아요? 강태산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경비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에는 수십 년간 대기업을 이끌어온 리더의 카리스마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부인, 제가 당신의 남편을 뵙고 싶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미라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 경비원이 왜 내 남편을 만나려 하지? 라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내 남편은 지금 회장님과 면담 중이에요. 당신 같은 경비원이 무슨 용무로? 강태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승리한 사람의 미소가 아니라 무언가 슬픈 게 다름을 얻은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저도 지금 그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이미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직원들은 점점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층 자리에서 일어나 긴장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마케팅 팀장이 급히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노인 경비원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 허리를 굽혀왔습니다. 회장님, 여기에 계셨습니까? 그 말에 사무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경비원 복장을 한 노인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고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이분이 회장님이라고요? 강태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모자를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구부정했던 자세는 고기 펴졌고 흐릿했던 눈빛은 예리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노인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강성그룹의 회장 강태산이었습니다. 제 사무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승준 부장은 아직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강태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이미라는 얼음이 된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태산은 이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부인도 함께 오시지요. 이승준 부장과의 면담에 당신도 참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온 매무새를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고압적으로 직원들을 되었던 그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강태사는 직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인 후 이미라를 데리고 최고 경영층이 있는 50층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미라는 몇 번이고 말을 걸려다가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강태산의 눈빛은 너무나 날카로웠고 그의 침묵은 말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50층에 도착하자 비서가 급히 달려와 강태산을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정장으로 갈아입으시겠습니까? 강태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대로 좋네. 이승준 부장이 내 모습을 보면 더 효과적일 거야.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장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이승준이 긴장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승진 소식을 듣기 위해 회장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경비원 복장을 한 노인과 자신의 아내였습니다. 여보, 여긴 어쩐 일로? 이승준은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경비원을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비서가 문을 닫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이십니다. 이승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허리를 굽혔습니다. 회장님, 저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강태사는 천천히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경비원 복장을 한 채웠지만 그의 모습에서는 이제 최고 경영자의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이승준 부장, 오늘 당신의 승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의 아내와 있었던 일에 대해 알아야겠군. 이승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미라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더 이상 오만한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제 아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강태사는 천천히 이승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냉정했지만 어딘가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매달 한 번씩 경비원으로 변장의 회사를 둘러보내 직원들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지. 오늘 아침 로비에서 당신의 아내를 만났네. 강태사는 그날 아침 있었던 일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미 라니 보여준 각지 오만한 태도, 경비원을 무시하는 말투, 그리고 33층 마케팅팀에서 직원들에게 보여준 고압적인 태도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이승준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탓입니다. 강태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사람의 인격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에서 드러나네. 특히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말이야. 당신의 아내는 단순한 경비원이라고 생각해서 나를 무시했지. 하지만 당신도 알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가치가 있어. 이승준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아내를 바라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강태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승준 부장, 당신은 유능한 인재야. 업무 능력은 탁월하고 성실함도 인정해. 하지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인격이 바탕이 되어야 해.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도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지. 이승준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승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해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강태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승진은 보류하겠네. 3개월간 제거의 시간을 갖고 그 후에 다시 평가하겠어. 그동안 당신이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기 바라네. 이승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감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기회를 주셔서. 강태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자네 성장을 기대하겠네. 이제 가보게. 이승준과 이미라는 무거운 침묵 속에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비서는 그들을 엘리베이터까지 안내고 문이 닫히자마자
임이라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다 망쳤어. 이승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 왜 사람을 그렇게 되었어? 임이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부장이라고 해서 곧 이사가 될 거라고 해서 그게 내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건 아니야. 이승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을 강조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임이라는 자신의 오만함을 인정했고 이승준은 아내가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언했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남을 밟아서 얻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지. 한편 강태사는 그날 경험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신념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항상 사람을 먼저 보았습니다. 직책이나 지위가 아닌 그 사람의 인격과 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중요시했습니다. 강태사는 이승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승준이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나은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랐습니다. 3개월 후 이승준은 다시 회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 없이 혼자서. 그리고 그는 자신의 성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팀원들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며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강태사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승진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네가 변했어. 그리고 그 변화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의 가정과 팀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진정한 힘은 타인을 누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지위나 권력에 교만해지지 말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진정한 인격의 가치임을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소중한 가치를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함께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